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박장범 KBS 사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12.3이죠. 12.3. 날짜를 발음하다 보니까 똑같은 발음으로 연결되는 그 하루,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2024년 12.3.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내란이 본격 시작됐죠.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내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국회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추상과 같은 법적, 역사적 심판 등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KBS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어떤 날입니까? 국정감사 말고요?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아 예. 네. 다음 달부터 수신료 그리고 전기요금의 분리고지가 아니라 통합고지가 재개됩니다. 의원님 1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하기로 네. 했습니다. 시행 말일날 하면은 여러 가지 통합 혼선이 법안이- 빚어졌어요. 네, 통합 법안.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 법안이 네. 시행되는 첫날이고 11월부터 그렇게 해서 네, 네. 통합고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은 수신료,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했습니다. KBS를 뒤흔들었고 결국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습니다. 파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 듣기 싫겠습니다만 그런 땡윤 뉴스가 KBS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박장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틀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네,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KBS가 돌아갔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한 내용들이 좀 있던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 성과를 자화자찬한 적이 있습니까? 자화자찬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경영 평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1,0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서 1,000억 원대 적자 예상했습니다. 네,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 사장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인 수신료 통합징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음 질의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만 취임을 언제 하셨죠?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2월 10일 박장범 사장 취임 이후 318일째 그리고 지난해 6월 30일 단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500일 넘게 무단협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3차례 단체 교섭이 진행이 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까지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협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계속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요. 지금 통상 이제 대표 노조와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노조 간의 창구 단일화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3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마저도 사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임명동의제, 그다음에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방송 편성 규약
이런 것들이 저는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